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 삶을 살자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에 치이지 않고 노동에 나의 창조적 재능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정여울 작가님의 셀프 소개를 짤막하게 좀 들어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행과 심리학과 문학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게 사실은 저에게는 하나 같아요. 다 이야기. 이야기의 힘에 대한 책이고 삶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게 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문학, 여행, 뭐 미술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 지키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작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다시 만난 월든에 관한 또 소개 네. 열어주셨는데 소로가 네. 살던 이 월든 마을을 다녀오셨잖아요. 그 사진도 이승원 선생님이 너무 정답게 너무 아름답게 찍어주셨던데 여긴데요. 네. 이 모습이 이제 아름다운 호수죠. 책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아, 내가 언젠가는 월든에 대한 책을 꼭 쓰고 싶었는데 갔다 오지 않고서 쓰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꼭 가서 보고 와서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 가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여기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영시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이 에머슨이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고 이 도시에 했고 더 놀라운 거는 나다니엘 호손 좋은 글씨의 작가 있죠. 나다니엘 호손도 영미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다 친구였어요. 호손이랑 이 소로랑 그리고 올컷 그 작은 아씨들의 올컷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에머슨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알려진 사람들만 이렇게 4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서 정말 너무 재밌었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정말 파리처럼 볼 게 많은 곳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00년 전이랑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별 욕심 없이. 물론 여기도 미국이라 뭐 그렇게 물가가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대부분 아직도 목조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집들을 그냥 수백 년째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이걸 계속 고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유명한 문장 그 질문을 지금 해주실래요? 그게 연결이 돼요. 읽어볼게요. 네네. 소로의 월든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그토록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의 골수 깊은 곳까지 모조리 빨아들이고 싶었고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살아가며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제거해버리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정수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찾아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르소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또 소로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하버드 졸업생에게 요구되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있었겠죠.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견디다가 교사도 해보고 자기도 해볼 수 있는 거 많이 해봤죠. 교사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 선생님들이 애들을 그렇게 때렸대요. 오히려 교사들이 신임 교사한테 너 왜 애들을 안 때리냐고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했대요. 도저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때려봤는데 너무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못 버티겠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요 연약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분위기 못 견뎠고 그만두고 또 스승인 에머슨이 뉴욕에 가서 너는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쓰는 사람으로 성공해보라고 작가로 성공해보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어요. 뉴욕에 살게 해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올컷 같았으면 너무 좋아했겠죠. 올컷은 뉴욕에서 평생 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소로는 숲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연이 너무 좋고 자연이 영감의 보물창고인 사람한테 회색빛 콘크리트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못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소로는 어떻게 보면 당시 젊은이들로선 굉장히 드물게 자기 자신을 일찍 발견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숲을 매일 산책해야 되는 사람이고 꼭 뉴욕에 가서 유명해지진 않아도 되고 나는 글을 쓰면 되고 근데 그 글의 영감의 원천은 자연에서 숲에서 그리고 월든 호수에서 나오는구나. 이 월든 호수의 이 고요와 이 맑음과 이 영롱함이 자기를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기 진짜 어렵죠. 그렇게 자기 발견을 일찍 했고 그래서
매우 삶이 짧았지만 40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은 요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소로는 죽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을 못 가져본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진짜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즘은 미니멀리즘 하면은 막 뭔가 깔끔하게 정말 아무 장식 없이 그런 살아가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데 소로는 그런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철학적인 미니멀리즘이었는데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개인지를 정해놨던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자연이었고 그 다음이 문학과 철학 같은 공부, 책이 있는 삶, 글이 있는 삶,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노동이었어요. 노동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내가 너무 그 노동에 지치지 않고 그리고 노동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는데 그게 4시간이었대요. 4시간, 하루에 4시간 콩을 키우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4시간 동안 콩을 키워서 얼마나 벌겠어요. 콩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샤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팔러 가는 게 그렇게 싫더래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집값이 거의 안 들었기 때문이죠. 오두막을 지었기 때문에. 오두막,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전기도 없이 물도 그냥 월드노스에 떠다 먹고 음식을 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빵에 효모를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겠지만 효모를 얻게 사서 가다가 효모를 주머니에서 흘렸대요. 그때는 병에 넣어줬으니까. 근데 흘려서 어쩔 수 없이 효모 없이 빵을 만들었더니 맛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발견들을 한 거죠. 아, 이게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그걸 더 넣으라고.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맛있지. 어떻게 사람이 고기 없이 사니, 고기를 먹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채소를 먹고 살아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원래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낚시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세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었던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점점 음식의 가짓수도 줄이고 가구의 가짓수도 급단적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 글도 쓰고 자연 속에서 산책도 하고 사람들과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스파르타인처럼 강인하게 자기를 몰아붙여서 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 삶을 살자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에 치이지 않고 노동에 나의 창조적 재능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집의 겉모습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숲속에 오두막에서 산대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생 하우스 푸어로 살지 않아도 된다. 무너지지 않는 삶의 어떤 요새? 전 그게 철학의 요새이기도 하고 문장의 요새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월든인 거죠. 월든처럼 살 용기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뭐 어떤 책을 썼는데 폭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정말 많은 용기를 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난 월든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다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 막 계속 먹고 시달리다가 결국에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김태리 씨가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귀농귀촌을 해서 거기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비슷해요. 네, 네. 너무 뭔가에 쫓기듯이 살고 주변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뭐 자기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막 혹사시키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막 이렇게 하면서 건강도 잃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잃어버리는 그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버드 출신이니까 뉴욕의 금융가로 진출해야지, 맞아요. 변호사를 해야지, 예. 세속적인 어떤 성공의 길을 가는 게 당연했을 테고 지금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정말 내가 삶의 정수와 나다운 핵심을 잡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게 2022년 코로나 한복판. 저 네.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연주자였기 때문에 네. 정말 다 마스크를 쓰고 공연이 저희 막 다 사라지고 연주자들의 시련이었죠. 너무 힘들었던 시기라 너무 네.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책 월든을 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2005년 10월에 개정판을 내신 건데 2022년에 이 월든이라는 책을 네. 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좀 알려진 작가고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잘하고 이랬으니까 되게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상처를 잘 받고. 그리고 제가 한때 지은 씨도 학위를 받아서 잘 알잖아요. 그 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시련이 시작돼요. 진짜 매일매일이 그 뭐랄까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친하지 않은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추천서를 받으면서 막 굽실거려야 되고 그런 것이 진짜 제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굽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뻣뻣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편한 사람들과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이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수직적으로 받드는 걸 못 견디겠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그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제가 공부는 좋았지만 이런 이 사회 교수 사회라는 여기는 나하고 맞지가 않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고 싶긴 한데 교수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하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 수업 너무 좋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수업, 학위를 따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정말 삶을 위한 수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듣고 싶은 사람만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진통제 같은 약이 있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는 약이 있는데, 진통제 같은 책은 좀 달콤한 책이죠. 빨리빨리 넘어가는 책들. 그림도 예쁘고 막 이렇게 문장도 되게 쉽고 이렇게 페이지 터너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해요. 저도 읽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책들은. 근데 좀 어렵고 두껍고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체질이 개선된 듯한 느낌? 내 몸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것 같은 해독제 같은 예, 그런 책이 저에게 월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든을 제가 저도 모르게 무슨 리추얼처럼 연말만 되면 월든을 읽더라고요. 근데 항상 실패했어요. 끝까지 못 읽고 한 반 정도 읽고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월든을 진짜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게 혼자 살아보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가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빨리 탈출하고 싶더라고요. 감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가 되게 중요했는데 자연과 연결돼 있고 이웃과 연결돼 있었고 그런 삶을 소로를 보면서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말마다 읽고 싶어지는 이 월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월든이 이렇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월든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정말로 내 삶을 진짜로 지탱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따져보면은 사실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내가 월든처럼 정말 이런 극단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1년만이라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정말 나의 월든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나의 월든을 짓는다면 나의 월든은 몇 평으로 할 것이고 거기엔 가구를 몇 개를 어떤 걸 넣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없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이 문명은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 없어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돈을 막 퍼주고 있잖아요. 구독료가 얼마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면 진짜 나의 생각에 방해를 받아요. 인터넷을 너무 많이 찾거나 아니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들이거나 이러면은 내가 생각할 시간이 결국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진짜 공간의 월든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월든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로의 많은 전기들을 읽어봤지. 그러면서 소로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자연이 좋아서 뭐 자연에 귀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자본주의랑 엄청나게 투쟁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의 인권 투쟁을, 그런 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는 걸 가장 먼저 제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 그때 지금은 에콜로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생태주의, 뭐 자연보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그런 개념을 확립했고,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국립공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자연은 반은커녕 10분의 1도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다 개발해버렸겠죠.
다 리조트 만들고 건물 올렸겠죠. 그래서 국립공원과 모든 마을에는 강과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선언을 했고, 국립공원을 최초로 온 세상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소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젊은 청년이, 아무런 힘도 없었던 가난한 청년이 정말 많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고, 여전히 소로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로가 필요한 시대. 소로가 여전히 무시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구 환경이 더 나빠졌고, 사람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더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소로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소로는 실패도 되게 많이 했는데, 연필 공장 했다 실패하기도 하고, 책이 망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게 월든에서 월든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월든에서 월든을 쓴 게 아니에요. 월든에서는 실패한 첫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첫 책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소로의 강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죽은 형과의 마지막 여행에 대한 책이었어요. 고통을 견뎌내는 날들의 기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중에 윈터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윈터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우리말로 하면 겨울나기인데,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에 대한 그 여행의 기록이 소로의 첫 번째 책이었고, 월든 오두막에서 쓴 책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가 상업적으로는 실패해서 자기가 막 자기 책 자비 출판해서 안 팔려서 집에 쌓아놓고 막 이랬죠. 많은 작가들이 겪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월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로의 그 짧은 삶 속에서 많은 실험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감을 줘요. 아, 이렇게 도전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첫 책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도 있는 거잖아요. 첫 책을 써봐야 자기의 깜냥이 보이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모험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 시도를 한 다음에 자기 잠재력을 실험하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로의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새해가 열리는 이 시점과 다시 만난 월든의 메시지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생활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하고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측면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희가 이거 한 문장만 같이 나누고 작가님의 소식을 또 하나 전할까 해요. 어떤 장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어떤 장소에 아름다운 혼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문장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건 정여울 작가님의 문장인데요. 작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고 11일까지 이 해금서가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스 작가로 거주를 잠깐 짧게 하실 예정이에요. 창작 활동에 온전히 몰두하는 저희 월든을 네. 빌려주셨어요. 저희 에머슨이십니다. 저희가 네. 정말 이 작은 공간에 머물러 주신다는 게 저희는 큰 영광이고요. 정여 작가님께서 이 안에서 뭔가 영감을 이렇게 꽃피우고 좋은 글이 나오고, 그 글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마지막 문장 하나 이렇게 딱 펼치면 아무데나 뭔가 읽고 싶은 문장이 나오는 책을 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 문장이 보이네요. 오늘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번개처럼 지나가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아직 사랑할 시간, 아직 서로를 돌볼 시간, 아직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오롯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괜찮은 것이다. 우리는 아직 괜찮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1분 1초를 소중하게 자기만의 월든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월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부 이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